뭐 하시는 거예요? 야, 꼭! 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지금 뒤처리를 말끔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뒤처리에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마, 일단! 자, 결정적인 순간에 캠핑장에서 운동 후에 작업하고 나서도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약품 처리가 따로 안 돼 있어요. 몸에 나쁜 유해한 균들이 없고 흡수력도 좋고요. 특히나 곁땀, 여기땀 이런 분들 한 번만 닦아봐 죽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용 후기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얼려서 목에 걸잖아요. 우리 지금 날씨가 약간 산산한데 더울 때 이거 얼려서 목에 걸고 작업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화장하신 분들, 땀내서 특히나 남자분들 나이 좀 저처럼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이 채취를 약간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싹싹 닦고 처음에 이제 여기부터 닦지 마시고 얼굴 닦고 목 닦고 팔 닦고 마지막으로 닦고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노벨상을 줘야 될 수도 있어. 종이의 질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청결 유지, 특히나 차 안에서 특히 차 안에서 사랑을 자주 나누시는 분들 필수템입니다. 이거 있어줘야 시트에 묻은 거부터 다 깔끔하게, 밤꽃 냄새 깔끔하게 지워줘. 나오지 말고 그렇게 끝나는 거 아시죠? 저는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딱이야!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쉐보레 타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체 오리기에서 까졌다고 주행도 무조건 까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이 차의 장단점을 지금부터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쉐보레 타오 이 6200cc NA 엔진, 사실 우리나라에서 6200cc 8기통 가솔린 타기 쉽지 않죠. 대배기량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차들이 GM과 포드가 이렇게 공유해서 10단 미션을 쓰잖아요. 얘네가 이제 뭐 세단부터 웬만한 SUV, 뭐 트럭 다 이 미션을 공유해서 미션 생산값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껴 쓰고 있는데, 요건 뭐 쫌생이 같으면서도 야비하면서도 얌스러우면서도 뭐 그들한텐 좋고 미션만 잘 세팅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출발을 하면 독일 차들 ZF 미션도 최근에 나온 전자식 그 모듈 장치가 들어간 최근의 ZF 8단이 아닌 이전의 8단들은 1, 2단에서 약간 변속에 튠이 있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AS 서비스 센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노보스 글라즈 0W40이 PAO를 기반으로 만든 사기유 이 오일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벤츠의 9G 트로닉스 미션은 더 심하죠. 난리도 아니죠. 아주 미션 튠 때문에. 근데 얘는 전형적인 미국 차의 부드러움,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이 배기량이 깡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빠따빨이 좋으니까, 사실 바이크에서도 뭐 예전에 두가티 2기통이나 아니면은 KTM 타시는 분들이 흔히 쓰는 말, 고배기량인데 2기통이니까 이 빠따빨이 있어요. 배기량 빠따빨이 있는데, 이게 타본 사람들이 아는데 이 엔진이 기본적인 빠따빨이 있어요. 이게 막 민첩하게 움직이고 막 그런 엔진은 아닌데, 아무래도 실린더가 8개인데다 배기량이 6200cc, 그러니까 3000cc 4기통 엔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3000cc 4기통. 이게 엔진이 돌아갈 때 아무리 낮은 RPM이 됐던, 이렇게 악셀을 밟던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미션으로 주는 입력 토크 값이 여유와 빠따빨이 있으니까, 보통 미국의 10단 미션들이 노사장이 좀 멍청하다, 뭐 좀 어쩌다 이런 좀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포드 익스페디션에서도 내가 미션 변속에 약간 그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아쉽다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얘는 현재 제가 300km를 넘게 타는 동안 미션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대박 칭찬해주고 싶은 게,
미션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미션이 단수가 바뀌고 있는 건지, 혹은 이 큰 차가 CVT 미션이 들어갔나, 왜 미션이 변속될 때 변속 느낌이 없지? 자,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추월을 하고 싶어. 악셀을 밟어? 딱 기어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느낌이 안 나요. 이 기어 단수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느낌이 안 나고, 이렇게 다시 가속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항속 기어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또는 악셀을 밟았다가 요 놨을 때 다시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고속주행에서 약간 어리버리를 미션들이 까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탑승자들 모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허술하거나 뭐하는데 배기량이 너무 크거나 엔진 마운트 설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엔진이 이거 허당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얘는 일단 파워트레인에서 있어서만큼, 물론 이제 6200cc고 8기통이고 배기량이 너무 크고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꽉 찬 느낌의 출력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게 없고, 또 지금 내가 2륜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은 제가 오토모드로 달렸고, 자, 4륜 고속, 지금 110km예요 4륜 고속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핸들이 약간 묵직한 앞으로 구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요. 약간 느낌이 나고, 차선 변경을 이랬을 때도 뭐 크게 이 4륜 고속인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이 4륜에 넣었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같이 연동되는 느낌이 확실히 더 들어오긴 하는데, 4륜을 넣었을 때 둔탁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GM 얘네들, 이 쉐보레 애들이 이 파워트레인 설계는 되게 잘한 것 같아. 다시 2륜 모드를 집어넣게 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노선장 그걸 지금 왜 얘기하는 건데? 중요해요. 왜냐면 달리는 동안에 2륜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사람들, 불안함, 4륜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4륜을 넣고 하는데, 이제 오토모드로 다시 갈게요. 이거가 의외로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2륜과 4륜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오토모드고요. 포드 레인저를 제가 랩터를 오래 탔잖아요. 그리고 익스페디션도 리뷰를 했었고, 걔네들은 고속 4륜에 넣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둔탁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얘가 좋은 부분이고, 실내가 되게 고급집니다. 이 보면 유럽차 BM이나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얘를 탔을 때 약간 투박하고 둔탁한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요. 변속 이 레버가 사실 이렇게 당기는 버튼, 이거 살짝 되게 이상한데 또 편해. 내비게이션 지원이 안 되는 건 뭐 아직 얘네가 프로그램이, 요새는 뭐 저기 미러링 시스템을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 소재가, 이런 소재가 벤츠보다 나아요. 미국 차가 아니야. 보통 우리 미국 차 완전 싼 마이의 끝판을 달리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우드나 이 패널들이 상당히 고급지고 되게 단아하고 단정돼 있고, 미국 차의 단점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웬만한 벤츠보다는 얘가, 그러니까 마감 소재에 대한 그 퀄리티하고 마감 처리가 벤츠보다 낫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차인데 이런 거는 포드보다 GM이 확실히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차의 문제점은 뭐냐면, 에어 스프링이 특정 구간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 돼 있는데, 대부분의 구간에서 중량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조, 특히나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절대 대형차가 써서는 안 돼. 트레일링함, 전륜구동차들이 쓰고 있는 그런 구조로 뒷바퀴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되게 이도저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뭐 시에라라든가 엘도라도 막 이런 차들 보면 뒷바퀴를 리지드 엑셀, 그 뒷대우를 트럭들처럼 해갖고 이제 링크를 사용해서 잡는데, 얘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를 이 2.67톤, 3톤에 육박하고 뭐 견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들의 어떤 생산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뒷바퀴 서스펜션하고 에어스프링하고의 궁합이 맞지 않아요. 이게 이 뒷바퀴가
이 서스펜션이 오링크를 잡지 않게 되면은 이 흔들린단 말이야. 내가 이제 지프 랭글러라든가 그 다음에 뭐 F150 트럭이라든가 레인저 뭐 트럭이라든가 여러 차들을 리뷰하면서 얘기했지만, 리지드 X를 썼을 때의 장점은 강인하고 견인 능력이 좋고 튼튼하고 이런 건데, 얘네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럭들이나 미국의 리지드 X를 쓰는 SUV나 지바겐이나 이런 애들이 운동 특성이 좋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노사장 그 차도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보냐? 아니에요. 경쟁차들은 대형 SUV를 만들 때 서스펜션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이렇게 만든 거지, 이 차는 원래 그런 거다가 아닌 거죠. 트럭이거나 이런 차들은 그걸 감안하고 타고 그러면 되는데, 얘는 아니죠. 얘는 엔진 출력도 높고 1억 정도 하고, 미국에서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4-5명이 타고 여행을 갈 때 크루저를 걸고 좀 고속에서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가 만약에 트럭이면 앞바퀴 서스펜션의 너클암이나 뭐 W25의 아래쪽에 그 로우암이나 위쪽에 어퍼암의 위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트럭은 좀 막 오프로드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좀 안 좋은 도로를 달릴 때 짐을 많이 싣고 뭐하고 했을 때 요렇게럼 만들어 놔야 이 스티어링 시스템도 보호가 되고, 이렇게 저속으로 다니면서 바퀴가 막 지느게 빠지고 뭐 했을 때 스티어링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바퀴가 돌아갔을 때나 복원됐을 때 값을 일정하게 하면서 위쪽에서 눌러주는 힘으로 돌아갈 때 또는 복원될 때 이 모든 부분에서 뉴트럴하게 세팅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F150 리뷰할 때나 레인저 랩터를 리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오프로드에 막 빠지고 뭐 바위를 타고 이런 차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고속도로, 하이웨이 도로라든가 일반 도로, 시내에서 쭉 여러 명의 탑승객들이 편하게 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쫙 깔려가지고 쫙 직진 느낌이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바퀴에 얼라이먼트 구조가 지오메트리 세팅이 이 캐스터 값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인함과 트럭에서 세팅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SUV 같은 차들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차랑 안 맞는. 그러니까 나는 이 차가 이 프레임을 두고, 이 H빔 프레임이잖아요. 모하비나 렉스턴 같은 프레임을 두고 위쪽에 이 승객석의 바디를 얹어요. 이걸 온바디 방식으로 딱 얹는 건데, 프레임하고 바디를 얹을 때 부싱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깜빡 잊고 그 부싱들을 못 봤는데, 사실 얘가 부싱이 익스페디션 포드 애들이 사실 나는 부싱 기술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얘는 좀 강인하게는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멀미가 나게 흔들리진 않는데, 뭔가 주행을 할 때 보면 아래쪽과 위쪽에 흔들림은 없는데, 아래쪽 전체에서의 주행 느낌은 그냥 트럭의 구조를 그대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어려워요. 되게 이 차를 타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이, 이게 트럭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트럭의 느낌을 SUV로 가져오면서 이거를 SUV에 맞게끔 안 바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 나는 사실 인테리어는 이 차가 무조건 마음에 들어요. 외형의 모습도 이 차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엔진과 파워트레인도 얘가 좋은데, 이 차체 설계 구조라든가 주행 세팅 값은 익스페디션이 월등히 좋은 것 같고, 현재 익스페디션은 저는 구형의 모델을 리뷰를 했었고, 지금은 페리가 돼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압구정의 그 병원 원장님께서 익스페디션을 구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구매 전에 요 2대를 놓고 그 차가 훨씬 더 이쁘다 해서 그 차를 사셨는데, 얘가 엔진이 사실 배기량에서 나오는 세금에서는 되게 불리하겠지만 파워트레인은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익스페디션하고 얘가 절대적인 비교 차량이잖아요. 우리나라나 다른 유럽 차들 중에는 비교 차량이 없는데, 2대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얘가 월등히 좋고, 주행 세팅은 걔가 월등히 좋고,
또 인테리어는 얘가 좋은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 사장님은 둘 중에 뭘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요번에 바뀐 익스페디션의 실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행을 하면서 멀미가 나면 안 되고 주행을 하면서 주행 특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익스페디션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주는 매력도 또 이게 이 8기통 6200cc랑 이 미션이 궁합이 기가 막혀요 진짜.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적인데 뒷바퀴 서스펜션이나 또 이 에어스프링이 얘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얘가 약하고 해서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요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핸들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복원할 때 보면 얘는 이 주행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스터 각을 주면 돌렸다가 돌아올 때 약간 값이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돌렸다가 돌아올 때나 이 값이 똑같아. 캐스터 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쭉 달릴 때 이게 항속을 했을 때 뭔가 쫙 깔려가는 미국 차의 전형적인 이런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에서 오는 깔려가는 느낌이 없는 대신에 안 좋은 부분을 에어스프링이 상당 부분 다 걸러주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부드러움이 있고 차주분이 공기압 세팅을 거의 40 가까이 맞췄는데 얘는 공기압이 35, 36일 때 최적의 세팅이 나서 제가 공기압을 36으로 바꿨거든요. 바꾸고 났더니 달릴 때 이 느낌이 좋기는 좋죠. 근데 이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데를 갔을 때는 전형적으로 이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흔들림 플러스 에어스프링의 흔들림까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차는 완전히 고급차로 가서 이제 뭐 내비게이터나 그 다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고급차 세팅을 하는데 걔네들은 좀 더 면밀하게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차는 에어스프링보다는 풍부한 쇼바감을 줄 수 있는 두꺼운 댐퍼와 잘 세팅된 코일 스프링을 넣어서 세팅을 정확하게 잡아야 좋지 않을까 라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 여기 항속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항속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국도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난 엔진도 크고 그런데 가속 좀 할까? 자, 깜빡이 끄고 가서 엔진이 쫙 올라가요. 5000rpm, 6000rpm까지 쫙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는데 근데 좋은 건 엔진과 미션이 허당을 때리진 않는다는 거고 쫙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150이거든요. 그렇게 뭐 불안해 160이거든요.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맡아야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는 사실 괜찮은데 옆에 가족들이 타거나 누가 탔을 때 이렇게 달리면 엄청 쫄을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깔려가거나 안정감 있는 이런 느낌은 별로 주지 못하고 그냥 등치와 어떤 무게감으로 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차가 1억인데 거의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짜리 차를 크기로만 타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익스페디션도 뭐 크게 얘보다 뭐 많이 좋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했을 때 덩치가 되게 크니까 노 사장님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할 때는 조금 불편한데요. 일단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불편함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또 원래 그 레인저 랩터도 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불편하다 이런 건 모르겠고 좌우의 폭을 얘가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딱히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등치가 커서 불편한 건 좁은 데서 주차할 때 빼고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달리면 속도가 높지 않을 때 그리고 앞쪽으로 무게 편중이 있어서 뒷바퀴 서스펜션이 뭔가의 역할 수행을 많이 안 할 때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에서 오는 불안감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해요. 근데 고속으로 달리면서 막 악셀을 팍 지지면서 갈 때는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러면 뒷바퀴가 엄청나게 이제 흔들림의 이 불안함을 운전자한테 주고 2부에서 제가 고속 섹션을 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있어서 내가 한번 야시를 이빠이 먹고 카메라를 켜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못했어요. 왜냐면 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고, 요철과 안 좋은 노면을 살살 날릴 때, 이럴 때는 엄청 좋아요. 이 에어스프링이 이 중량과 함께 엄청 고급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만약에 이 차를 사기 전에 뭐 딜러라든가 아니면 같이 간 사람들하고 살살살 이런 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야, 미국 차가 승차감이 이렇게 좋구나, 끝내주는구나. 근데 그리고 또 그 포장이 잘 돼 있는 도로를 80km나 110 정도로 달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물 위에 큰 배를 탁 띄워놓고 배 타고 싹 흘러가는 그런 느낌 나요. 정말 너무 고급지고 좋은데, 더군다나 이게 또 배기량이 크잖아요. 한 1200rpm, 1300rpm에서 100km 항속이 나와요. 이 큰 등치가. 생각해보세요. 6200cc의 8기통인데 1200rpm이면 엔진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엔진이 숨만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항속 기어가 딱 10단이 걸려서 파이널 기어가 걸려갖고 항속을 하면 거의 뭐 진짜 요트죠, 요트. 싹 가는. 그런 맛에 타는데, 근데 그런 환경이 일상에서 우리가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란 말이죠. 자, 출발. 딱 1단, 2단 딱 들어가고 3단 들어가고 4단 들어가고 단수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없는 이 부분은 진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야, 미국 차가 이제 미션의 세팅에 얘네가 이제 드디어 득도를 했구나. 얘네가 사실 득도를 할 만하지. 포드랑 GM이랑 합작으로 이 미션을 공동 투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차에 집어넣어요. 모든 세단, 스포츠 쿠페부터 해서 다 집어넣어요, 이 미션을. 득도를 못하면 비응신이지. 자, 이제 2부 고속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노브스 게러지에서 그러면 차 정비받고 뭐하고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기 지금 보이죠? 여기 카메라에. 저기가 이제 우리 노브스 게러지 본진이고, 드디어 노브스 게러지가 옆에를 텄어요. 이렇게 옆에를 텄는데 여기 보이시나? 이 카메라에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여기 앞에. 여기 이제 담을 허물고 여기에 리프트 4개가 들어갑니다. 리프트 4개가 들어가서 이제 뭐 큰 차 정비라든가 그동안 뭐 중정비라든가 이런 걸 맡겼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 힘들었던 분들, 또 예약이 너무 텀이 길다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제는 그런 부담이나 어떤 그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리프트가 이제 총 7개이기 때문에 노브스 게러지가 여러분들의 차를 신속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정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부 고속 섹션에 들어가서 이 차의 고속에서의 어떤 느낌, 우리가 아무래도 차를 타면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